혹시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카페 창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이라고 하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만의 예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상상하곤 합니다. 저도 되게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요즘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카페 창업에 대한 질문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한 번쯤은 1인 카페 창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략 2년간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이 시간 동안 느꼈던 점을 이번 영상에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이라도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 카페의 힘든 점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혼자라는 것입니다. 이 혼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1인 카페니까요. 하지만 이 1인 카페가 빨리 잘 되고 빨리 확장을 해야지, 직원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도 쓰고 해야지 이 단계가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직원을 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돼요. 밥을 먹는 것도 제가 가게를 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매장 안에서 모두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직원이 있으면은 직원한테 잠깐 가게를 맡기고 식사를 한다러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밥을 먹던가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편의점에 가서 뭐 샌드위치 하나를 사 먹던가 김밥 한 줄을 사온다던가 아니면 출근 전에 도시락을 싸온다던가 그렇게 해야지만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마저 열악한 곳들이 있어요. 왜냐면 1인 카페는 워낙 작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서 창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창고가 없다면은 에스프레소 머신 밑에서 빨리 먹거나 아니면은 뭐 몰래 하나씩 먹거나, 왜냐면 냄새가 나면은 손님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혼자라면은 은행 업무 아니면은 평일에 반드시 가야 되는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가게를 닫는 순간 그날 매출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문을 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혼자 일할 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이 1인 카페의 가장 힘든 점이 이건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장사고 내 사업이니까 많이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롱런 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자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단계를 빨리 건너뛰어야 돼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혼자 계속 한다는 거는 많은 정신력을 쏟아부어야 되고 많은 노동력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든 점이 혼자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점은 바로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나 카페 알바했을 때는 그렇게 할 일 많이 없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카페 사장님이 되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했던 일은 또 제 일이고 그 다음에 카페 사장님이 했던 일도 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에는 카페 사장님들이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일, 매장 관리, 음료 만드는 음료 제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SNS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카페 사장님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카페 인스타그램을 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은 내 개인 인스타그램은 할 얘기가 많거든요. 여기 가서 뭘 먹었고 뭘 샀고 이런 거를 찍어서 내 이야기를 그냥 올리면 되는데 카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딱히 할 얘기가 없고 사진 찍을 것도 많이 없어요. 레파토리가 거의 있거든요. 오늘 문 열었습니다. 몇 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뭐 오늘은 비 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 오늘 몇 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뭐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네요. 많이 마시러 오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간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올려야 된다는 가정하에 1년 동안 36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레파토리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검색으로 인한 마케팅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카페 했을 때 검색했을 때 내 매장이 위에 나오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케팅도 공부하셔야 되고 마케팅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또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매장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발주, 재료 관리, 그리고 매출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자잘한 게 되게 많아요. 일단 테이크아웃 용기, 컵, 그 다음에 아이스컵, 핫컵, 리드 뚜껑이죠. 뚜껑도 2개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홀더, 캐리어, 빨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재고를 확인하면서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두, 소스, 파우더, 시럽류, 이런 것들도 파는 메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사장님들 다 부지런하셔서 매출 관리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달 대비 매출이 얼마나 올랐고 전년도 대비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면은 크리스마스에 맞는 음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뭐 에이드 음료를 다시 만들거나, 겨울에는 따뜻하고 뭐 달달한 음료를 만들거나, 이런 신메뉴도 꽤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카페 사장님 혼자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카페가 잘 돼서 유능한 매니저를 고용했을 때는 그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직원을 뽑을 때까지는 다 혼자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막상 영업을 해보면은, 카페 영업을 해보면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 점이 2번째로 힘들었습니다.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1인 카페는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인스타그램 보니까 1인 카페로 시작해서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하고 직원도 엄청 많이 생겼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특출난 능력이 있으신 사장님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이런 사람은 카페 창업하세요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유니크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1인 카페를 준비하시거나 소자본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금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자금이 여유롭다면은 큰 대료변에서 큰 프랜차이즈 매장을 준비하거나 아주 대형 베이커리 매장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1인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억 이내, 아니면 5천 이내, 5천에서 1억 사이, 요 사이 금액으로 창업을 많이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좋은 상권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1인 카페 창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권리가 없고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낮은 곳을 찾으러 다니세요. 하지만 그런 곳들은 시장 원리로 인해서 좋은 자리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좋은 스타벅스 자리가 정말 월세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자리는 권리가 있고 보증금이랑 월세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 월세가 낮고 권리가 없고 보증금이 낮은 경우는 좋은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1인 카페 창업을 했던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사실 많은 손님이 다니질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론 황금 같은 자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창업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거나 손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1인 카페 창업은 좋은 곳에서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매출을 기록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장님의 능력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한 번쯤 카페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매출을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단점만 이야기했나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을 내가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저도 가끔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2년간 했는데 한 명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카페 창업에서 카페가 잘 되지 않고 잘 안 됐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게 1인 카페 창업이고 소규모 소자본 카페 창업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카페 창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만의 공간에서 커피 마시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이야기, 더 유익한 커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도훈이었습니다.